인사드리겠습니다. 전 1기고요. 박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집중강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재미있으세요? 네. 오랜만에 저도 여기 내려가지고 집중강좌 할 때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보통 동문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매년은 못 왔지만 종종 왔었는데 강의하러 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좀 일찍 와가지고 고재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보네퍼 목사님 옥중서신 들으면서 책도 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기독교 또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늘 소개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죽음을 각오한 모든 걸 우리가 사회 참여라는 걸 고민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연탄 나누는 얘기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경험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크게 요약을 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크리스찬 또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대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또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사랑의 연탄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다 이렇게 잡았어요. 연탄 봉사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죠? 혹시 와보신 분?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순서는 사랑의 연탄 좋은 이웃인가? 이런 고민하고요. 연탄 봉사 이웃과 이웃의 만남의 장이 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주로 현장 이야기니까요.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연탄 현장에서 늘 이렇게 체조를 좀 하는데 같이 좀 스트레치 간단하게 한번 하고 할까요? 깍지 끼고, 자,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시고, 자, 왼쪽으로 한번 쭉, 오른쪽으로 한번, 네, 그리고 저기 옆에 계신 분들 어깨 주물러주기 한번 할게요. 왼쪽에 있는 분들 먼저 쑥쑥 주물러주시고, 네. 네. 피곤하시죠? 네. 자, 반대로. 네. 평소에 감정을 담아가지고 주무르시는 것 같아요. 네. 피로가 많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쪽도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앉아서 가만히 듣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쵸? 네, 지금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입력을 계속 하시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하시니까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현장 사진들이 많아서 크게 부담 없으실 거예요. 자, 이웃에 대한 사전적인 제가 찾아봤더니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그리고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 또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웃의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른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웃 사람, 이웃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도 이웃인가요? 아니면은 이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친구, 그리고 동역자, 공동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웃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일상에서 함께 존재함 또는 함께 살아감을 인지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웃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을 때 이웃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이 잘 안 되시고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나?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일상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날이 덥다 그러면은 내 이웃 중에 내가 생각하는 이웃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같이 더운 날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선풍기 하나로 통풍도 잘 안 되는 집에서 습기는 올라오는 집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재길 교수님 얘기하실 때 이제 아내분이 사모님이 이제 세월호 나고 나서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녀분이 수학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죠. 평소에는 일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월호 사건이었지만 그분이 인지의 범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수학여행을 가니까 그 수학여행 때문에 세월호의 가족들이 내 이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지금 느끼는 이웃의 개념과 범위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직장을 가고 또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웃의 범위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걸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생각하는 거랑 또 현장에 나왔을 때랑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웃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또 내가 경험하는 범위가 확대될수록 범위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일상에서 늘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그런 분류의 지역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떨까요? 그 곳이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이웃들을 평생 섬겨야 할 나의 어떤 사명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교육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의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하고 아까 과학의 영역에서 아까 하신 분 질문하셨는데 내가 과학 영역에 있다 그러면 그 과학과 관련된 이웃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오겠죠. 어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찾을 때 이웃에 대한 고민들 내가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관심이 있는데 누군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나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웃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해서 저의 비전과 또 나의 삶의 영역 또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연탄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저는 2009년도부터 같이 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서 하는 건 이제 연탄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25만 명의 봉사자들과 같이 한 2,500만 장 연탄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탄을 지원해드리는 이제 이웃이라고 부르는 분들 굉장히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겨울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난방 연료인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지금 저희는 난방을 뭘로 하죠? 대부분 뭐 가스 보일러, 도시 가스 보일러나 또 전기, 석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연탄을 봉사를 통해 가지고 연탄을 저희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탄은 이웃과 이웃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연탄을 받으시는 분들도 우리 이웃이지만 연탄 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도 또 저희의 이웃이거든요. 근데 그 이웃과 이웃의 만남의 자리가 연탄 봉사 현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연탄 봉사하는 그 마을들이에요. 이렇게 좀 평소에 좀 내가 평소에 일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는데 연탄 봉사 하시러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놀래요. 서울에 아직 이런 지역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놀라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이런 지역을 저희가 다니고요. 이런 골목도 다니고 어때요? 이제 비가 오면 좀 비가 많이 셀 것 같고 또 많이 겨울에 바람도 많이 들 것 같고 많이 춥겠죠. 이렇게 눈 오는 날 저희가 이제 같이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과 또 연탄 받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연탄 봉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눈 오는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연탄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쌓여져 있는 연탄을 막 순식간에 나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연탄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 꼬마들도 연탄 봉사하고 한 장씩 들고 연탄 한 장이 한 3.6kg 되는데요. 한 장씩 들고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세 명이서 친구들이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셋이서 와가지고 저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줬어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연탄 봉사를 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기억이 났던 게, 여기가 이제 굉장히 급한 경사예요. 경사인데 이제 여기를 막 올라가다 하면서, 여기 장신대 올라오는 길도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연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가 풀리셔가지고 중간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마을 분에게 트럭을 좀 빌려가지고, 트럭을 빌려서 여기가 연탄이 옆에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위에까지 연탄을 차로 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위쪽으로 연탄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팀이고요. 연탄 현장에서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료수나 이렇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한다, 뭔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보면 주는 것만, 일방적인 관계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받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우리가 얻어가는 것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들 때문에 연탄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람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 관계라는 게 참 단순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연탄 몇 장 주로 왔지만 거기서 얻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도 있지만,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관계 속에서 내가 단순히 주러 왔는데 내가 얻어가는 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세요. 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서로 얼굴에 연탄도 묻히고, 네, 즐거워하는 표정도 느끼고요. 이 친구는 재작년에 왔던 친구인데 이제 당시 4살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4살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같은 유치원 후배예요. 1년 후배, 4살짜리. 유치원 선후배들이 와가지고 같이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귀엽죠? 네. 한 장씩 들고 연탄 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유치원, 경희 유치원 친구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광양에서 연탄 봉사 한 분들인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연탄 봉사하고 이제 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토마토 과일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 이웃의 만남, 또 어떤 관계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그 관계 안에서도 많은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또 연탄을 봉사하러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효과도 누리기도 하고 많이 배워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때, 여기 다정한 커플이 와서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러우신가요? 네. 여기도 와서, 여기는 이제 300일 기념으로 연탄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한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여자친구분이 300일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연탄 봉사하러 오셨다가, 제가 기념으로 숫자 3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봉사자분들이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좀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플은, 여기는 ROTC, 여기는 이제 제대한 친구고, ROTC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탄 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연탄 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연탄 봉사를 하러 한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빠하고 같이 하는 연탄 봉사 시간인데,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 남학교에 어떤 이제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니까 이제 아버지랑 거의 대화가 없고, 아버지들은 이제 직장 나가고 또 사춘기다 보면 이제 아버지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책 읽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뭐 아버지 20명, 아들 20명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땠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취지를 설명하고 딱 도서관에 들어가서는 쭈뼛쭈뼛 이제 아빠랑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뒤에 선생님이 딱 들어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쪽에는 아들, 이쪽에는 아빠, 각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렇게 서로 뭐 아버지가 읽었던 책은 뭐예요, 뭐 너가 좋아하는 책은 뭐니, 이런 걸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냥 각자 좋아하는 책을 보고 한 번 하고 말았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연탄 나누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아버지랑 자녀들이랑 같이 연탄하는 프로그램을 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제 별로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들이랑 아들들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저한테 막 우리 아버지 혹시 못 보셨는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연탄 봉사하면서 이제 예전에 그 아버지들이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연탄 어렸을 때 떼신 기억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때 자기들이 느꼈던 내가 그때 연탄가스 마시고 어떻게 됐다 병원에 갔었다 뭐 연탄 가느라고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이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연탄 봉사 하겠다고 연초에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마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웃이라고 하는 거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다가오는 이웃의 실체들은 달라요. 다. 나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를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각자가 다 다른데 저는 또 하나의 이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에게는 이제 이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연탄 봉사를 하지만 또 개성이랑 금강산 지역에도 저희가 연탄을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다 갔다 오셨죠. 주로 이제 남자들 군대 생활하면 이제 강원도 막 철원, 고성 이런 데 춥죠, 겨울에. 근데 한반도를 놓고 보면 우리 쪽에서는 가장 위쪽인데 북쪽에서 보면 어떻죠? 가장 남쪽이죠. 가장 따뜻한 지역이에요. 개성, 뭐 철원, 뭐 고성 이런 데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3월달에 연탄을 개성에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처 관계자가 3월이면 여기는 봄이잖아요. 봄인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웬 연탄이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반려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개성에 출장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엄청 추운 거예요. 3월에 개성은 엄청 춥거든요. 한 5월까지도 추워요. 개성은 경험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많이 춥더라. 개성이 많이 춥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연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겨울이 되면 우리는 국내에서도 많이 추운 분들 생각을 많이 떠올리고 겨울 어떻게 나실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기서는 겨울 어떻게 보낼까? 왜냐하면 거기는 땔감도 별로 없고 대부분 나무를 한 반 정도는 나무를 떼시는데 하도 나무를 많이 갖다 떼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우리는 뭐 나무 뗀다고 하면은 뭐 저 큰 나무 한 2그루만 갖다가 떼면은 뭐 한 달, 2달은 떼겠다 생각하지만 한 5, 60년을 나무를 베서 썼기 때문에 가까운 도시 인근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북에서 오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어떻게 나무를 하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한 3시간은 걸어가야 나무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이미 다 써가지고 없는 거죠. 심는 것보다 베서 쓰는 게 더 많으니까 가까운 도시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열심히 가서 나무를 한 보따리 정도 하면은 저녁에 집에 오면은 막 한 10시, 11시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뭐 하루 이틀 나무 떼고 또 그 다음날 또 나무 하러 가고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연료 소비 구조가 우리나라의 한 75년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1975년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들 이렇게 나무하러 갔던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땔감이 제일 걱정이니까. 우리말에도 보면 배고프고 춥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춥고 배고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배고픈 얘기는 많이 하지만 추웠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추운 게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겨울에 보통은 이제 잘 때도 이불을 이렇게 머리 위까지 덮고 그 다음에 잠바 그냥 늘 입고 씻는 거는 뭐 따뜻한 물에 씻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겨울을 보내시는데 이제 저희가 연탄을 갈 때 육로로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의선 육로고요. 경의선을 통해 가지고 가고 보통 우리 나라를 이렇게 출국 입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북한을 갈 때는 개성을 갈 때는 출경 입경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출국 입국을 안 하고 출경 입경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2개의 지금 육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개성은 경의선이 있고 강원도 쪽인 동해선 남북 출입상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이 이렇게 25톤 트럭이 실려서 동해선 지금 강원도 고성 지역으로 지금 이제 금강산 지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개성에 이제 연탄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 한 대에 한 6,800장 정도 연탄이 실려 있고요. 한 8대 정도 해서 한 5만 장 정도가 저희가
개성의 연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를 쭉 세워놓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랑 여기 이제 북한 주민들이랑 같이 연탄을 하역을 해요. 네, 저도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보면은 경의선, 왜 우리나라 그 도라산역 지나서 경의선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경의선이 지나가는 봉동역입니다. 개성에 있는 봉동역인데요. 이렇게 같이 북한 주민들이랑 연탄 하역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도 이제 같이 한 70여 명 정도가 같이 저희랑 땀 흘리면서 2시간 정도 같이 연탄을 하역을 하고 이제 담배 피면서 쉬시는 모습이고요. 요렇게 이제 하역을 차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한 마을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빠지고 나면은 이분들이 이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연탄을 다시 또 가지고 갑니다. 여기가 이제 개성 마을이고요. 네. 여기는 금강산에서 같이 연탄 하역하는 모습인데 꼬맹이들도 같이 가서 연탄을 하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탄 봉사하면서 그 연탄 봉사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탄 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과정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연탄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 사이에도 또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연탄을 주러 갔으니까 다 좋은 일이지만 그 마을 안에서는 또 나름의 또 사연이 또 다들 있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한 집에 2가구가 살아요. 그래서 연탄 창고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문 앞에 창고가 하나 있고 저 안쪽에 창고가 있어요. 2개가 있어서 그냥 문 앞에 있는 창고 먼저 넣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먼저 막 연탄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 먼저 줘야지 왜 여기 먼저 주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할머니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집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먼저 줘야 된다고. 아, 왜 그러세요? 한 5분만 있으면 이제 자기 집 갈 건데 우리 집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짜고짜 막 너무 화를 내시니까 너무 이제 봉사자들도 있는데 좀 멋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100장 정도 넣었는데 다 뺐어요. 빼고 안쪽을 먼저 넣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할머니가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는 집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거기 새들어 사시는 할머니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주인 먼저 줘야지 여기 사는 사람 먼저 준다고 막 성을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연탄 드리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마을에 또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이제 처음에는 이 집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주겠다고 했더니 막 성을 내시면서 우리 집 먼저 달라고 막 성을 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마을분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연탄을 또 빼고 봉사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안쪽을 먼저 제가 드렸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처음에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연탄 이제 나르다 보면은 연탄재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이제 다음 집을 또 빨리 전해드려야 되니까 날도 막 춥고 이러니까 다음 집을 막 갔는데 나중에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마을에 가면은 A라는 마을에 뭐 한 100가구가 산다 그러면 100가구가 다 연탄을 떼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집은 나는 연탄 안 떼는데 우리 집 앞에 막 연탄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그 연탄재가 막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며칠씩 가요. 막 날리기도 하고 막 비가 오면은 까만 막 연탄 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저희랑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나는 연탄을 안 받는데 우리 집 앞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분들한테 청소하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끝나고 나서 좀 청소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또 열심히 청소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간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들이 보면 이제 딱딱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니고 이렇게 한 공간이 있으면 문 열면 바로 큰 차단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 방 한 칸씩 한 5집이 이렇게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이제 주소로만 가지고 찾아가니까 거기 한 집 할머니가 계신지 모르고 그 나머지 4집만 그 집 그날 이제 연탄을 드리기로 하고 그 할머니가 거기 계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탄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할머니 집은 빠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만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정을 모르니까 할머니 다음번에 올 때 꼭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다짜고짜 이제 막 욕을 하시면서 이제 막 봉사자들 다 있는데 막 욕을 하시면서 뭐 저기는 젊은 여자 집인데 주고 나는 노인네인데 안 주고 막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봉사하는 한 30분 40분 동안 내내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정을 설명을 드렸죠. 아 저희가 이제 안 오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올 때 꼭 드리겠다 그랬더니 막 그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안 줬다라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막 폭발하시면서 노인네만 안 주고 말이야. 젊은 여자는 준다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는 50대 초반의 할머니예요. 근데도 이제 자기보다는 젊으니까 젊은 여자가 되는 거고 자기는 이제 한 60대 막 주고 한 70대가 가까우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안 주고 젊은 사람 준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나중에 꼭 드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 안 준다라는 거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집 끝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청소 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 할머니를 이제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누그러지신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 누그러지셔가지고 사정을 또 설명드리고 이 할머니 여차저차해서 빠지게 됐고 이건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서류상에는 안 드러난 분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뜨렸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올 때 꼭 드리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도 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왔는데 봉사자들 앞에서 굉장히 민망도 당하고 또 굉장히 봉사자들도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봉사를 하러 왔는데 자기들도 막 같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할머니 사정이 이러하니까 나중에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한참 이제 드렸더니 저와 함께 욕 먹었던 그 젊으신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감히 말을 못하는 할머니라고 막 그냥 무조건 이제 상처가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막 이렇게 험한 소리 먼저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사람들도 이제 오면 안 데이려고 말을 잘 안 하신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갔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1대1로 얘기할 때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억울한 상황도 처하게 되고 난처한 상황도 많이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 번 더 마음을 좀 되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순간적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또 얼굴을 봐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웃이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거면 사실은 그냥 모른 척 해도 상관이 없겠죠. 마음에 조금 이제 부담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웃이라고 하는 거 또 일상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면 또 만나게 되고 또 인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내가 마음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형제님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조영석 씨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소만 가지고 집을 찾아가니까 어떨 때는 집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조용석 어르신 이렇게 막 불러요. 마을에서 막 조용석 어르신 이렇게 부르고 찾는데 어떤 할머니가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난감하잖아요. 연탄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우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남편분이 이제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일주일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서류상에는 아직 남편분이 이제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모르고 이름을 막 불렀더니 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일주일 전에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니까 막 울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해드리고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했더니 이제 뭐가 죄송하냐, 죄송할 건 아닌데 자기도 너무 이제 마음이 좀 복받쳐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저 사람들을 돕겠다, 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 사실 그 과정마다 굉장히 좀 기도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랑 같이 연탄 봉사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갔더니 이제 연탄을 저희가 이제 갖다 놓으면 저희들 보고 이제 그 현장에서 조금 이제 나가서 쉬고 있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탄 주는 것도 고마운데 와서 이렇게 연탄 붙이면서 일하는 거 좀 미안하니까 좀 쉬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저희가 국내 연탄 이렇게 남한에서 연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냥 다 손에서 손으로